안녕하십니까, 불스입니다. 자, 오늘 스프링 11번째 시간 스프링 MVC 기초에 대해서 같이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스프링 MVC 개요에 대해서 우리가 스프링 MVC가 뭔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다음에 스프링 MVC 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오늘 강의의 핵심적인 내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리소시즈 폴더에 대해서 폴더 구조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프링 MVC 구조는 여러분이 스프링을 하시는 분이라면 어느 정도 MVC란 말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리고 개념도 확실하게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가 되실 거고요. 중요한 거는 두 번째, 세 번째 MVC 구조하고 다음에 리소스 폴더를 이용해 살펴보면서 폴더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디렉토리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개념을 확실하게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스프링 MVC 개요. 자, 지금까지 스프링의 전반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1강에서부터 시작해서 10강의까지 스프링의 전반적인 내용을 쭉 살펴봤어요. 그래서 뭐 전반적인 내용이라고 해서 뭐 다 살펴본 건 아니고요. 요 정도 내용을 가지면 우리가 스프링 가지고 어떠한 프로젝트를 할 수 있겠다. 추가적으로 여러분이 많이 공부를 해야 할 부분도 있지만 기본적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본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사실 스프링이 유명하게 된 계기는 아마도 웹 어플리케이션 제작에 적용되면서 웹 프레임워크로서 우수성이 인정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 스프링이 유명하게 된 거, 가장 많이 그리고 실제적으로 가장 많이 적용이 되는 게 웹 어플리케이션 제작에 많이 스프링 프레임워크가 도입이 됩니다. 그러면서 스프링 프레임워크의 우수성이 인정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가 스프링을 한다. 스프링이라는 프레임워크를 한다. 그러면 이거를 동일시 여기는 분들도 있어요. 뭐랑? 웹 어플리케이션을 만든다. 그죠? 이게 정확한 말은 아니죠. 스프링 갖고 꼭 웹 어플리케이션만 만들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다른 여러 가지 자바를 이용한 어플리케이션도 만들 수가 있는데 그런 거 외에 웹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때 굉장히 뛰어난 우수성을 나타냈기 때문에 우리가 스프링 하면 웹이란 게 먼저 떠오른 거고요. 그리고 스프링이 많은 인기를 얻게 된 이유 중에 또 하나입니다. 자, 오늘부터 웹 어플리케이션 제작을 위한 스프링 MVC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전체적인 이게 아키텍처인데요. 자, 보시면 스프링 MVC의 전체적인 동작 보면 우리가 클라이언트가 이렇게 요청이 들어와요. 처음에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요청이 들어오면 처음에 무조건 먼저 받는 곳은 디스패처 서블릿한 곳에서 무조건 먼저 요청을 받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실제로 우리가 디스패처 서블릿을 많이 뭐 다뤄볼 것까지는 없어요. 그냥 이게 중요하다는 것만 알아두세요. 왜 중요하냐면 클라이언트 요청을 최초의 요청을 받는 녀석입니다. 이 녀석이. 자, 그래서 얘가 핸들러 매핑한테 일단 작업을 보내요. 그리고 아답터한테도 보냅니다. 그리고 컨트롤러한테도 보내요. 그리고 뷰 리졸버한테도 보내고 그 다음에 뷰에서도 보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많이 다루게 될 부분, 실제로 우리가 많이 다룬다는 건 많은 공수가 들어간다는 거, 코딩을 많이 할 부분은 컨트롤러 이 부분하고 뷰 이 부분이겠죠. 그죠? 뭐 조금 더 하나 살펴보면 모델, 그죠? 우리가 MVC 할 때 MVC가 모델 뷰 컨트롤러죠. 그거 약자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모델 이 부분 모델을 많이 우리가 다루게 될 거고요. 건들게 될 거고. 자, 뷰단은 얘입니다. JS 페이지를 만들겠죠. 요거를 많이 건들게 될 거고, 컨트롤러 요 부분을 많이 건들 거고요. 나머지 부분은 스프링 프레임워크에서 거의 자동으로 다루어집니다. 자, 그래서 요거 컨트롤러하고 뷰 전체적인 아키텍처 구조는 이런데 여러분이 조금 유심히 보실 부분은 요청이 들어오면 디스패처 서블릿이 먼저 받고요. 얘가 컨트롤러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컨트롤러에서 다시 디스패처 서블릿으로 뭔가 응답을 줘요. 그러면 디스패처 서블릿에서 뷰 리졸버를 통해서 뷰에 호출이 됩니다. 그러면 사용자한테 응답이 이루어지는 거겠죠. 이런 전체적인 구조로 된다는 거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프링 MVC 구조 살펴보기. 스프링 MVC의 전체적인 구조만 잘 정리해도 스프링 MVC의 반 이상을 학습한 거라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내용이냐면 여러분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스프링 프로젝트의 전체적인 구조만 정확하게 좀 잘 이해를 하셔도 스프링 MVC의 그 반 이상은 학습을 한 거라고 생각하셔도 될 만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거 내용 한번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스프링 MVC 프로젝트를 이클립스에서 만들어보고 전체적인 구조를 익혀봅니다. 요거 요거는 먼저 프로젝트를 한번 열어보고 그리고 만들어보고 다시 장표로 와서 한번 리뷰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클립스가 안 되어 있죠? 이클립스를 실행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이클립스가 실행 안 돼 있으면 실행을 해 주시고요. 자, 시간이 좀 걸리니까 잠깐 퍼즈하고 실행되고 나서 다시 녹음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이클립스가 다 실행이 됐고요. 자, 여기서 이제 프로젝트를 만드는 것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클릭을 눌러서 뭐 여태까지 했던 거와 똑같이 우클릭 눌러서 프로젝트. 그래서 우리는 지금 스프링 하는 거니까 스프링. 그래서 스프링 프로젝트를 선택하고 넥스트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프로젝트 이제 이름 정하는 곳이 나오죠. 여기다가 프로젝트 이름은 뭐 스프링 뭐 EX라고 간단하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금까지 우리가 스프링의 기본적인 사항들을 알아볼 때는 샘플 스프링 메이븐을 이용한 스프링 프로젝트를 만들었는데, 자, 이번에는 웹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기 위한 MVC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요 밑에 보시면 스프링 MVC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요거를 선택하고 넥스트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패키지명, 디폴트 패키지명을 정하라고 나오는데요. 자, 여기서 저는 com.java spring ex 프로젝트라고 할까요? 예. 자, 여기서 보시면 좀 이따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은 이렇게 알고 넘어가세요. 여기 보시면 제가 패키지명을 그 패키지명의 그 루트 디렉토리 구조가 com 폴더 안에 java 점 안에 spring ex 프로젝트 이렇게 있죠. 2개 이상을 꼭 입력을 해주세요. 그러면 세 번째 나오는 요 폴더명, 디렉토리 명이 나중에 여러분이 보시게 될 컨텍스트명, 이 프로젝트의 컨텍스트명이 됩니다. 그래서 꼭 2개 이상 이렇게 디폴트 그 패키지명을 입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첫 번째는 com, 두 번째는 java 세 번째 spring ex 프로젝트, 요 이름이 나중에 요 프로젝트의 컨텍스트 이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finish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만든 프로젝트가 이제 떴고요. 자, 요거를 열어볼게요. 딱 열어보면 폴더가 많은 것 같은데 그다지 뭐 어려울 건 없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쪽 하단에 보시면 빌드를 하고 있고요. 각종 라이브러리들을 이용해서 기본적인 빌드 할 거를 다 빌드를 하고 있습니다. 이클립스가 하고 있는 거죠. 네, 요 빌드가 끝나게 되면 웹 어플리케이션을 작업하기 위한 기본적인 작업들이 끝난 겁니다. 네, 다 됐고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자바 리소스 열어보시면 지금 내가 만든 여기 패키지명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열어보면 내가 만들지 않았지만 디폴트로 홈 컨트롤러라는 게 있어요. 이 홈 컨트롤러라는 게 뭐냐면 이따가 좀 이따 다시 살펴보기는 할 텐데요. 아까 우리 MVC 구조를 볼 때 이 컨트롤러 모든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디스패처 서블릿이 받고 얘가 다음에
컨트롤러한테 넘긴다고 그랬어요. 이 역할을 하는 녀석이 바로 홈 컨트롤러, 여기서는 홈 컨트롤러 이 자바 파일 이 녀석입니다. 자, 요 안에 있는 내부적인 내용은 이제 알아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요 밑에 보시면 src가 있어요. src 폴더 보시면 메인에 보시면 리소스하고 여기 보시면 웹 앱 폴더가 있습니다. 여기가 루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우리가 그 웹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때 웹 루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얘를 열어보시면 기본적으로 폴더가 이렇게 여러 개 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웹 인포 열으시면 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프링이 있습니다. 자, 요 뷰 폴더, 뷰즈 안에 있는 home.jsp 있죠. 요게 뷰즈에 해당되는 폴더가 아까 우리 장표에서 봤던 이 뷰, 최종적으로 그 클라이언트한테 응답을 해줄 뷰 페이지, JS 페이지겠죠. 그래서 뷰 페이지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어디? 뷰즈 폴더 여기입니다. 이것도 그냥 된 건 아니고 일단 설정 파일 보시면 왜 이 폴더가 뷰에 폴더가 되어 있는지 이따가 보시면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앱 서블릿을 보면 요 밑에 웹 XML 우리 자바 그 JSP 서블릿 할 때 서블릿을 매핑 해주는 거 있었죠. 서블릿 이름 정해주고 클래스 정해주고 다음에 매핑 해주고 요렇게 들어온 경로를 요 클래스로 그 보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요런 거 설정되어 있는 거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거 웹 XML 파일 있고요. 다음에 앱 스프링에 앱 서블릿 폴더를 열으시면 서블릿 대시 컨텍스트 XML 있어요. 여기는 이제 스프링 빈이라든가 그런 스프링 관련된 부분을 설정하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빈즈에서 인터널 리소스 뷰 리졸브 요 클래스가 있는데 요 클래스 보시면 프로퍼티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네임 스페이스가 프리픽스가 있고 서픽스가 있는데 밸류에 보시면 웹 인프 뷰즈가 있죠. 경로가.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서픽스에 .jsp 있습니다. 자, 요게 다음에 나오면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자, 먼저 간단히 살펴보시면 아까 제가 뷰즈 폴더 안에 있는 지금은 home.jsp죠. 이거 열어볼까요? 뭐 별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디폴트로 그냥 알아서 그냥 만들어 준 거죠. 자, 얘 보시면 얘가 뭘 어떻게 찾냐면 웹인프가 여기죠. 웹인프에 뷰즈에 있는 홈 어떤 그 뷰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뷰의 이름 .jsp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프리픽스에 정한 요 경로 플러스 플러스 그 다음에 뷰 이름 플러스 어떤 거 서픽스에 정한 거 JSP 요렇게 해서 뷰 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뷰의 이름만 우리가 정해주면 알아서 web.views 안에 있는 어떤 뷰의 이름 더하기 그 붙여서 JSP 페이지 이 페이지를 찾아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들지 않았지만 자동으로 알아서 이렇게 뷰 페이지의 경로를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처음에 우리가 디폴트 패키지에 만들었어요. 디폴트 패키지에 만든 부분에다가 컨트롤러는 꼭 그 이름이 홈 컨트롤러란 건 그냥 자동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클립스가 자동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냥 만들어준 것 뿐입니다. 왜 이 자바 파일이 컨트롤러가 됐는지는 하나씩 우리가 나중에 살펴볼 겁니다. 어쨌든 컨트롤러는 이렇게 디폴트 패키지 또는 다른 패키지에 우리가 이렇게 설정을 하면 파일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면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다음에 이 컨트롤러가 응답을 해요. 응답을 할 때는 뷰즈 폴더 안에 있는 이 JSP 파일 요거를 만들어서 우리가 사용을 하면 되는데 이 파일은 어떻게 찾아가느냐 여기에 보면 서블릿 컨텍스트에 프리픽스하고 서픽스로 정의가 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요 경로로 가서 뷰 파일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뭐만 하면 된다? 뷰의 이름만 정해주면 되겠습니다.
뷰의 이름을 정하는 건 또 나중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다시 장표로 올게요. 장표로 와서 보시면 프로젝트 만들었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 MVC 이거 체크하는 거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 기본 패키지명은 꼭 2개, 디렉토리 2개 이상 3개에서부터 여러분이 하시고, 세 번째 나오는 게 어떤 거? 컨텍스트 이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 알아두시고요. 다음에 구조인데, 전체적인 구조 컨트롤러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디스패처로부터 어떤 응답을 받는 거, 여기서 열으셔도 되고 아니면 아까 저는 여기서 열었죠. 똑같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컨트롤러 디스패처에서 전달된 요청을 처리하는 거. 다음에 뷰 파일은 뷰즈, 웹 인포 안에 있는 뷰즈 폴더에 이렇게 JSP로 파일로 만들면 된다는 거. 다음에 web.xml 디스패처 서블릿을 매핑하는 곳이죠. 그래서 스프링 설정 파일의 위치를 정하고요. 스프링 설정 파일이 뭐예요? 서블릿 컨텍스트 요거의 위치도 정할 수 있고요. 다음에 디스패처 서블릿을 매핑도 하고 있는 web.xml이 위치해 있고요. 다음에 디스패처 서블릿 클라이언트 요청을 최초 받아 컨트롤러에게 전달하죠. 그래서 전체적인 구조 이렇게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리소스 폴더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자, 여기서 자, 보도록 할게요. 자, 예제를 통해서 살펴볼게요. 요 예제 그대로 쓸게요. 자, 보시면 처음에 다시 처음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처음에 클라이언트의 요청이 들어오면 지금 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잘 정리를 해두셔야 됩니다. 머릿속에. 자, 보시면 클라이언트의 요청이 들어오면 디스패처 서블릿이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요청이 딱 들어왔을 때 디스패처 서블릿이라는 게 있는데, 얘를 우리가 뭘로 받을 건지 매핑을 먼저 해줘야 됩니다. 그 매핑을 해주는 부분이 어딨냐면 이클립스에 보면 web.xml입니다. 그게 어떤 요청이 최초에 들어왔어요. 최초에 들어오면 web.xml에서 모든 요청 요렇게 들어오는 것은 어디로 보내라? org 스프링 프레임워크 그 다음에 web.서블릿의 디스패처 서블릿 요 서블릿으로 가라 라고 명시를 해준 거죠. 우리 자바 JSP하고 서블릿 할 때 서블릿 매핑하는 거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모든 요청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요청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어디로 보내라? 디스패처 서블릿으로 보내라. 그렇게 요청을 해준 거고요. 다시 장표로 와서, 그러면 디스패처 서블릿 스프링 프레임워크에 있는 클래스이기 때문에 내가 건들 필요 없습니다. 얘는 작업을 한 다음에 알아서 컨트롤러에게 보내요. 자, 그러면 컨트롤러, 여기서는 예제로 만들어진 컨트롤러가 어디 있었냐면 홈 컨트롤러입니다. 자, 얘가 어떻게 컨트롤러 역할을 할 수가 있냐면, 얘는 아까 디스패처 서블릿은 web.xml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디스패처 서블릿 얘를 갖다가 우리가 최초 요청이 들어오면 쓰겠다 라고 명시를 해줬고, 그러면 홈 컨트롤러는 얘가 어떻게 해서 컨트롤러가 되냐면 어떤 자바 파일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어노테이션으로 얘는 컨트롤러입니다 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주면 이 자바 파일이 컨트롤러가 되는 겁니다. 물론 이 자바 파일은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도 상관없어요. 홈 컨트롤러 1, 2 아니면 컨트롤러 홈 여러 개의 자바 파일을 써도 상관없습니다. 단지 이 위에 이렇게 클래스명 위에 어노테이션 컨트롤러라는 어노테이션명이 붙어 있어야지 이 자바 파일이 비로소 뭐가 될 수 있다? 컨트롤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객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지금 com.java-spring_ex 프로젝트 폴더 패키지 안에 있죠. 그죠? 그러면 여기다가 패키지를 다른 걸 다 만들어요. 막 만들고 나서 무조건 얘만 붙이면 되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보시면 서블릿 컨텍스트 스프링 설정 파일이죠. 스프링 설정 파일에 보시면 컨텍스트 컴포넌트 스캔 얘가 알아서 스프링 프레임워크에 스캔을 막 합니다. 스캔을 하다가
com.java.spring.ex 프로젝트 요 안에 있는 것만 스캔을 합니다. 요 안에 있는 거 스캔을 하는 도중에 뭘 만나면 이렇게 컨트롤러 어노테이션을 만나면 이 파일이 뭐가 될 수 있다? 컨트롤러의 역할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패키지를 만든다 그러면 다른 패키지 여기다가 명시를 해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씩 컨트롤러를 다른 걸 만들면 꼭 설정 파일에서 설정을 다르게 변경을 시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디스패처 서블릿 처음에 web.xml에서 이렇게 저기 매핑했고요. 서블릿 매핑한 거 해서 가고요. 그 다음에 디스패처 서블릿은 어디로? 컨트롤러로 데이터를 요청을 보내는데 그때 그 컨텍스트 컨피그 로케이션이 웹 인풋 스프링 웹 서블릿의 서블릿 컨텍스트 XML 돼 있기 때문에 요 파일에서 찾습니다. 그래서 요 파일로 가보니까 어디를 스캔해요? com.java.spring.ex 프로젝트 요 패키지를 스캔합니다. 그래서 요 패키지를 막 스캔하다가 뭘 만나면 이렇게 클래스 중에 어노테이션, 컨트롤러 어노테이션을 만나면 아, 이 파일이 컨트롤러의 역할을 하는구나 라고 인식을 해서 이 파일을 컨트롤러로 사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리소스 폴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리소스 여기 보시면 리소스 폴더가 있습니다. 우리가 홈페이지를 만들 때 자, 요거 한번 실행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서 제가 컨트롤 키 누르고 F11을 눌러서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MVC 접하신 분들은 약간 디렉토리 구조가 생소할 수도 있는데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는 내용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로컬호스트 8181 그 다음에 스프링 EX 언더바 PJT 프로젝트 나왔죠. 아까 제가 패키지명을 처음에 프로젝트 만들 때 패키지명을 디폴트 패키지명을 그 디렉토리 3개로 이렇게 3개 이상 하시라고 그랬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맨 끝에 있는 이름이 컨텍스트 명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건 어떻게 확인되냐면 지금 보시면 로컬호스트에 파라나 다음에 스프링 언더바 EX 프로젝트 이렇게 나오죠. 즉 얘가 어플리케이션을 구별해주는 컨텍스트 이름으로 떨어진 겁니다. 얘가 컨텍스트 이름으로 떨어지게 된 것은 또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보시면 뭐 한 번에 너무 많은 내용을 하기 때문에 약간 헷갈릴 수도 있는데 여기 보시면 서버 보시면 우리 그 서블릿하고 JSP 할 때도 한번 했어요. 맨 밑에 보시면 컨텍스트 나오죠. 여기에 자동적으로 이렇게 스프링 언더바 EX 프로젝트 명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패키지 명의 맨 마지막에 있는 거, 아니 세 번째 있는 것을 따서 이렇게 컨텍스트 명으로 자동으로 생성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웹브라우저에서 확인을 하면 웹 어플리케이션을 구별해주는 컨텍스트명이 나온 거고요. 이 컨텍스트명 안에서 웹 인프 그 다음에 클래스 com.java 이렇게 경로가 쭉 나온 겁니다. 자, 우리는 요 컨텍스트 명까지만 필요해요. 그래서 다 지우고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슬러시가 들어가죠. 슬러시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엔터를 치면 어떤 결과 나오냐면 이런 결과 나와요. 그죠? 자, 이게 뭘까요? 자, 이게 보시면 아까 web.xml에 이렇게 됐죠. 매핑을 한 거, 서블릿 매핑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들어온 경로를 어디로 보내요? 디스패처 서블릿으로 보낸 겁니다. 그러면 디스패처 서블릿은 또 누구한테 보내요? 홈 컨트롤러, 그죠? 자동 여기에서 스캔을 한다고 했죠. 스캔을 해서 컨트롤러 어노테이션이 있는 클래스를 찾아서 여기서 돕니다. 돌다가 여기 보시면 이제 좀 있어 나중에 다음 시간에 계속 해나갈 텐데 여기 보시면 리퀘스트 매핑이라는 게 있어요. 요청을 매핑하는 어노테이션입니다. 여기서 요렇게 슬래시로 하나 들어오면 이 메소드를 실행해라 라고 명시를 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 있는 내용은 다 뭐 필요 없다고 저기 뭐 일단 생략을 하시고요. 리턴을 해주고 있는데 이 리턴할 때 이 스트링 값 이게 바로 뷰의 이름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리퀘스트 매핑 어노테이션을 한 거에 밸류 값 요거가 들어오면 지금 우리 웹브라우저에서 이렇게 들어왔죠. 들어오면 내가 처리하겠다.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 로직이 다 수행이 되고 다음에 뷰를 페이지를 던져요.
뷰 페이지 이름을 던져요. 그 뷰 페이지 이름을 홈으로 하겠다. 그러면 이 홈과 어디 서블릿 컨텍스트에 있는 웹 점 아까 말씀드렸듯이 웹 인프 뷰 점 아니 뷰 슬래시 요거 이거 더하기 어떻게 아까 컨트롤에 던진 홈 이 이름 플러스 어떻게 서픽스 .jsp가 붙어서 이 경로를 찾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경로 한번 찾아볼까요? 웹인프의 뷰에 웹인프의 뷰즈의 얘죠. 홈 여기 있네요. home.jsp. 그래서 요거를 열어보면 JSP 페이지. 자, 타이틀 홈이고요. 헬로 월드 이렇게 있죠. 그리고 The time on the server is server time 해서 찍고 있습니다. 이렇게 글자가 지금 깨지는 거는 한글 처리가 안 돼서 그래요. 자, 전체적인 구조 아시겠죠? 그죠? 전체적인 구조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구조는 처음에 디스패처가 받아요, 요청을. 그 다음에 그 디스패처가 받은 것을 컨트롤러한테 넘기는데, 컨트롤러한테 넘길 때 서블릿 컨텍스트에 스캔을 한다는 거. 스캔을 해서 컨트롤러 어노테이션이 있는 자바 파일을 컨트롤러로 생각을 하고 그 안에 리퀘스트 매핑되어 있는 메소드를 찾아서 로직을 수행하고요. 다음에 반환값으로 던져주는 스트링 이름을 가지고 그죠? 얘를 가지고 뷰 그 파일을 찾습니다. 이 찾을 때도 서블릿 컨텍스트에 있는 프리픽스와 서픽스 이용해서 이렇게 더해서 짬뽕을 해서 찾습니다. 그리고 뷰즈 안에 있는 해당하는 뷰의 파일이 실행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알아볼게요. 우리가 웹사이트를 만들다 보면 이미지도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 이미지는 어떻게 들어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미지 경로는 이미지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가지 자바스크립트도 있을 것이고 CSS 파일도 있을 것이고 XML 파일도 있을 것이고 여러가지 파일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이미지 하나만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미지 이렇게 했어요. 알트는 지우고 이 경로만 이제 자, 이미지가 하나 필요하죠. 그래서 이미지를 하나 제가 뭐 웹상에서 하나 다운을 받을까요? 자, 보시면 여기서 요거 받을까요? 요거 다른 이름으로 사진 저장해서 일단 바탕화면에다가 아까 스토리였나요? story.png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바탕화면에서 스토리 예, 여기 있네요. 얘 갖다가 그냥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 리소시즈 폴더에다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웹인포 여기에 리소시즈 폴더에다 넣도록 할게요. 자, 카피 여기 들어갔네요. 자, 그리고 얘를 혹시 모르니까 프로젝트 리플래시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죠? 자, 얘를 찾아가야 돼요. 그러면 JSP 페이지에서 얘를 어떻게 찾느냐? 자, 보시면 제가 여기다가 슬러시하고 리소시즈 그 다음에 뭐였죠? 스토리 png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하고 제가 웹브라우저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새로 고침 저기 F5 눌러서 새로 고침을 딱 해보면 자, 이미지를 넣었는데 이미지 못 찾고 있죠. 자, 보시면 리소시스 스토리 png 못 찾고 있습니다. 자, 왜 못 찾냐면 루트가 여기죠. 그죠? 컨텍스트 명부터 찾아야겠죠. 그래서 컨텍스트 명서부터 제가 다시 입력을 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그러면서 다시 얘를 실행시키면 이제 찾았죠. 그리고 얘 속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대로 로컬호스트 여기 나오고 그 다음에 컨텍스트명에 그 다음에 리소시즈의 스토리 png라고 제대로 경로가 나왔으니까 제대로 화면에 출력이 됐습니다. 자, 근데 요번에 제가 여기다가 폴더 하나 만들어 볼게요.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my resources라고 한번 폴더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얘를 똑같은 거를 카피해서 하나 넣을게요. 됐죠? 자, 그러면 얘를 그대로 하나 또 카피할게요. 카피해서 my resource 폴더에도 똑같은 이미지가 있으니까 여기다가 제가 my resources 폴더 이렇게 정해주면 이 이미지 떠야겠죠? 그죠? 자, 뜨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결과물을 보면 앱박이 뜨고 있죠? 안 뜹니다. 자, 첫 번째는 디렉토리 구조 똑같아요. 보면 my resources 폴더나 resources 폴더나 똑같은 웹 앱 루트 바로 밑에 있는 폴더들입니다. 그리고 이미지 똑같아요. 그러고 나서 HTML 태그 이용해서 똑같이 이미지 경로 맞춰갖고 설정을 해줬는데 위쪽에 있는 resources 폴더는 뜨고 이미지는 뜨고 my resources 안에 있는 얘는 경로를 못 찾고 있어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자, 보시면 서블리 컨텍스트에 보면 처음부터 설명을 드리면 자, web.xml에서 요 경로로 들어온 건 누가 먼저 가로채라? 디스패처 서블릿이 가로채라고 그랬죠. 매핑을 한 거죠. 자, 그럼 디스패처 서블릿은 누구한테 보내요? 서블리 컨텍스트에 있는 컨트롤러한테 보내는데 서블리 컨텍스트에서 어떻게 해요? 스캔을 한다고 그랬죠. 어디 스캔을? com.javadirect.spring.ex 여기 안에 있는 것을 막 스캔을 한다고 그랬어요. 즉 이렇게 경로가 들어온 건 디스패처가 다 가로채라. 그리고 다 컨트롤러에게 보내라. 라고 명령을 준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서블리 컨텍스트 중에 모든 슬래시로 들어온 걸 다 가로채는데 그 중에 제외시키는 코드가 있어요. 어떤 걸 제외시키냐면 다 요 경로로 들어왔을 때 다 디스패처가 가로채지 말고 요 경로 들어오고 나서 그 다음에 리소시즈 어쩌고저쩌고 막 들어온다. 그러면 걔는 디스패처야 너가 가로채지 마라. 가로채지 말고 어떻게? 리소시즈 폴더에 있는 디렉토리에 있는 거에서 다시 검색을 찾아라 라고 이렇게 우리가 명시를 해줍니다. 그러면 디스패처가 가로채지 않고 리소시즈 폴더에 있는 것을 사용을 해서 거기서 경로를 다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my resources 나는 여기도 처음에 디스패처가 가로채지 못하게 하고 싶어요. 다시 여기서부터 검색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똑같이 해주면 되겠죠. 설정 파일에다가 하나를 더 추가해 줍니다. 어떻게? 이렇게 해서 디스패처로 들어오는 것 중에 디스패처로 이렇게 슬러시로 들어오는 것 중에 my resources라고 해서 들어오는 거 얘는 어디로 검색해라? my resources 폴더에서 검색을 해주세요 라고 명시를 해주면 이미지 제대로 뜨겠죠. 자, 보시면 자, XML 요거 다시 재컴파일하기 위해서 창 닫고 다시 한번 제가 실행을 시켜 볼게요. 자, 루트로 들어오는 거. 예, 그러면 다 뜰 수가 있겠죠. 그죠? 아까는 요 설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누가 먼저 가로채요? 디스패처가 일단 가로채요. 그래서 컨트롤러에게 다 보내버리니까 경로가 안 맞는 거죠. 그죠? 하지만 여기서 디스패처가 다 가로채기 전에 my resources라고 이렇게 해서 들어오면 경로가 이렇게 들어오면 어디 로케이션 my resources 폴더에서 검색을 해주세요 라고 명시를 해주니까 이렇게 제대로 우리가 원하는 이미지 다 뜰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웹 앱 여기가 루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요 밑에 있는 거 폴더 구조 여러분이 잘 보시고 그 다음에 뷰즈가 뷰 페이지들이 모여 있을 수 있는 건 어디? 서블리 컨텍스트에서 프리픽스하고 서픽스 뷰 리졸브로 되어 있는 클래스의 프리픽스하고 서픽스가 이렇게 경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다가 뷰 페이지를 나중에 계속해서 작성해 나가면 됩니다. 요 구조 꼭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구조를 제가 조금
하나씩 서버에서 컨텍스트 패스가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 이런 거까지 다 알아봤는데, 여러분이 우리가 유심히 알아보고 우리가 주로 많이 다루게 될 거는 뭐라고요? 컨트롤러. 요 컨트롤러 우리가 많이 다루게 될 거고요. 다음에 뷰를 많이 다루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컨트롤러 스캔은 어디? 여기 서블릿 컨텍스트에서 해당 패키지를 다 스캔을 해서 컨트롤러 어노테이션이 적용되어 있는 자바 파일을 컨트롤러로 생각을 하고 여기서 로직을 수행하게 됩니다. 자, 다시 장표로 올게요. 장표로 와서 리소스 폴더 이렇게 매핑을 따로 하는 거까지 여러분이 잘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스프링 MVC 첫 번째 시간은 프로젝트를 만들고 프로젝트에서 컨트롤러와 뷰가 어떤 곳에 위치를 했고 우리가 어떻게 만들면 되는지 설정 파일들을 이용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해서 MVC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